시장 비즈니스 가성비 전략 손현정입니다. 어제 이 시간 시장 반등을 위해서는 일주일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아니나 다를까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이런 하락장 속에서 지금 믿을 수 있는 건 수요가 살아있는 산업이다라고 주장한 전우재 연구원을 잠시 후 만나볼 텐데요. 그래서 오늘 수요가 살아있는 에너지 쪽으로 브리핑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사실 수요 전에 공급 부족이 에너지 대란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유가가 잡힐 생각을 안 하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가 현재 원유 증산 여력이 거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리비아와 에콰도르는 지금 반정부 시위로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원유 생산이 계속 중단되고 있죠. 러시아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든데 원유가 나올 구멍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에너지가 부족해를 외치면서 G7에서는 지금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추진을 합의하기도 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석유가 아닌 다른 곳에서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가장 급한 유럽 쪽에서는 친환경 바람이 지금 세게 불고 있습니다.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탈피하려는 노력이겠죠. 유럽연합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40%로 늘리고 또 2030년까지 400조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대표적으로 태양광과 풍력을 꼽을 수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원전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 중국의 폴리실리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지금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은 해상 풍력 쪽에 인프라를 더 확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뉴스에 강한 종목들이 눈에 띄는 상황이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 내놓은 R&D 예산에서 원전을 50% 투자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에너지 공급난 속에서 신재생 에너지로의 수요가 늘어나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자, 주가는 어떨까요? 한 달간 흐름을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6월 우리 증시 정말 힘들었지만 OCI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 올랐고요.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SDN 모두 20에서 40%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CS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 수정 주가를 적용하더라도 37% 이상 올랐고요. CS윈드, 유니슨 그리고 효성중공업까지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에너지 공급난에 에너지 안보가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각국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그 대안으로 찾고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어떤 전략을 짜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네, 가성비 전략 앵커 브리핑 고맙습니다, 손현정 앵커. 네, 자 오늘 하나투자증권 전우재 연구원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전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정유화학 쪽으로 담당이시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선 지금 이 유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빠질 때 잘 안 빠지는데. 네. 그렇죠. 유가 같은 경우는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 한동안 또 강세를 계속 보일 것 같아요. 지금 러시아산 원유가 잘 안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유가를 자꾸 낮추고 싶어 하지만 사우디 왕세자랑 또 사이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네. 또 이제 증산을 또 막 해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수요보다는 원유 쪽은 공급이 좀 부족해가지고 계속 강세가 좀 지속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 편입니다. 수요보다는 공급 부족으로. 그렇다고 사우디나 뭐 저쪽에 러시아야 지금 뭐 제재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오펙 국가들 사이에서는 증산 여력은 있는가요? 네, 지금 전 세계 소비량의 한 3% 정도는 더 생산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3%가 되게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네. 3%면 거의 3년치 수요 증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항상 2% 정도는 예비용으로 놔뒀었어요. 그러다 예. 보니까 사실 좀 이제 예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 때 많이 설비 쉬었다 보니까 좀 설비가 네. 이제 또 정상적으로 잘 못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달 바이든 대통령 사우디 가는 거는 큰 기대는 하기 힘들다 봐야 되나요? 근데 그게 이제 몇 개 국가 정상회담 정상회담 같이 모이는 가는 김에 이제 사우디 왕세자만 만나보겠다. 였는데 그 발표가 나오고 한 일주일 있다가 정정 발표가 나왔어요. 못 만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이제 바이든이 코멘트를 했거든요. 이게 뭐 정치적이긴 하지만 네. 좀 이렇게 거부당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내가 차기 전에 내가 먼저 찼다 이랬군요. 네.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당분간 고유가 시대가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반기부터는 또 국내 정유사 수혜가 미국이나 유럽보다 더 클 거라고 분석을 하신 리포트를 제가 봤거든요. 그럼 그렇게 보시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바이든이 지금 11월 달 중간 선거를 두고 휘발유 가격을 낮추고 싶어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이제 인플레이션도 잡히고 물가도 잡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휘발유 가격을 낮추는 방식이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거거든요. 일단 가장 큰 건 이제 유가 자체를 낮추면 되는 그렇죠. 거고,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마이너한 방식은 이제 정제 마진 자체를 낮춰가지고 정유사들에서 수익을 이제 뺏어오는 방식이 있을 텐데요. 네. 첫 번째 이제 유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러시아랑 사우디와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잡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선책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정유사들의 정제 마진을 낮춰보자. 뭐 이런 건데 네.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세금을 좀 더 거둔 다음에 정유사한테서,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금을 주는 방식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은 이제 미국에서 수출되는 이제 휘발유랑 디젤에 대해서 수출량을 조절하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유럽이랑 아시아에 휘발유랑 디젤이 모자란데 네. 이게 미국에서 막히면 엄청난 쇼티지가 발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한 번 이제 아시아랑 이제 유럽의 정제 마진이 엄청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이제 생산하는 이제 휘발유 중에서 절반을 수출하거든요.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엄청난 이익을 또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원유가 자체가 계속 이렇게 잘 안 빠지면은 네. 우리 정유업계에서 정제 마진을 갖다가 뭐 더 넓히기를 기대하는 것도 어려운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요즘 네. 휘발유 가격이 많이 올라서. 네. 하지만 이제 또 휘발유 가격 자체는 이제 국제가에 따라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예. 정유소가 없는 나라들 입장에서는 비싸더라도 무조건 사야 돼요. 그래가지고 높은 마진, 높은 비용을 내고서라도 우리는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 더 그냥 말씀 난 김에 그 정유사들의 저 마진을 좀 줄여서 휘발유 가격 부담을 좀 줄이자 하는데 지금 요즘 진짜 주유소 가기가 겁이 날 정도의 가격표인데 네네네. 유류세 좀 줄여주면 안 되나요? 근데 사실 유류세를 줄인다고 해서 네. 이제 휘발유 가격이 많이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이제 원유 가격이랑 이제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이 이미 낮췄고요. 네, 그래서 그 휘발유 만드는 이제 정유사들에서 이익을 좀 뺏어 오더라도 일부 이익만 좀 가격이 좀 일부밖에 한 10% 정도밖에 낮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된다. 네. 아하. 네, 그리고 지금 속보가 나와서 잠시 네. 전해드리면요.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국산 1호 코로나 백신이 드디어 허가를 받았습니다. 식약처에서 최종 점검이 통과했다고 방금 전 2시에 속보가 나왔는데요. 이 점 전해드리면서 또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유주들은 괜찮은데요. 사실 화학주들이 지금 울상입니다. 지금 오늘 원달러 환율도 지금 10원 넘게 오르고 있고 수입을 하게 되는 이런 원료, 나프타 가격 상승이 굉장히 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또 중국의 과도한 증설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의 영향은 어떻게 체크를 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어차피 저희가 납사를 구입한 다음에 다시 수출을 하기 때문에 원환율이 좋아지면 또 사실 좀 유리한 부분이 살짝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걱정을 덜 하셔도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조금 더 걱정해야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중국 증설,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데서 증설 되게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공급이 엄청 많아져가지고 네. 이제 좀 불안하다라는 게 이제 장기적인 의견인데 그 공장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납사를 잘 안 사고 있거든요. 나프타 가격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유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납사 크래커들에서 석유화학 업체들이 플라스틱을 잘 안 만든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되게 심각한 이슈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게 최근 1분기 때랑 이제 2분기 때까지 보면 미국의 월마트나 아마존 같은 회사들의 이제 재고가 점점 쌓이고 있어요. 네. 물건이 안 팔린다는 얘기고 물건이 안 팔리니까 기업체들이 생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플라스틱 구입량, 주문량을 줄여버리니까 납사가 좀 안 팔렸던 것 같고 이 정도로 지금 수요가 좀 무너진 상태에서 공급이 많다 보니까 좀 한동안 좀 이런 어려운 시기가 좀 지속될 것 같고 이 납사 마진이 빠졌던 게 과거에 딱 2번 정도 있었거든요. 네. 그때가 2011년도 그리고 2018년도 그때였는데 항상 이 나프타 유가 마진이 빠진 이후에는 3년에서 2년 정도는 계속 좀
다운사이클 겪었다라고 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손현정 앵커께서 속보로 알려주셔가지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지금 차트를 띄워서 분봉을 살펴보고 있는데 네. 뭐 그렇게 뜨거운 반응은 없네요. 네, 분봉으로는 그렇게 지금 5% 오르고 있긴 한데 사실 캐몬이라는 종목도 같이 연관이 돼 있는데 아, 그래요? 지금 10%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예, 오늘 그리고 우리 전영구님 아침에 태양광 관련해서 리포트 발간하셨던데 최근 들어서 이 아까 브리핑에서도 살펴봤지만 태양광 또 이 주가가 지금 그나마 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쪽에 경제성이나 어떤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태양광 쪽이 이제 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수요가 좀 볼 수 있고요. 글로벌리. 네네. 네. 지금 전반적으로 내구재들이 다 안 팔리는 와중에 공산품 중에서 가장 그래도 수요가 좋은 품목이라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냐면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러시아 사태 이후에 가스 가격이 거의 뭐 6배 정도 올랐고, 네. 가스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발전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한국의 전기료, 전기 구입 단가가 한 2배 정도로 올랐고요. 유럽에서는 3배 정도로 올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동비가 없는 그냥 태양빛만 받아도 되거나 바람만 받아도 되는 이런 풍력이나 태양광 쪽에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앞으로도 어디 주가 측면에서는 괜찮다 그렇게 보시는 건? 네, 예전 대비해서 이제 작년 말부터 네. 이제 수요가 되게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되게 좋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이제 점점 휘발유에서 전기차로 넘어갔던 것처럼 이제 석탄이나 이제 가스 발전소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흐름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조금 더 이제 추가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예, 최근 이제 자동차 보면 이제 본네트랑 뭐 위에 선루프, 네. 트렁크 예. 이런 부분에다가 태양광을 이제 깔기 시작을 했거든요. 아, 예, 예. 예, 그게 이제 시제품이 슬슬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아, 네. 유럽에 있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3억 원짜리 자동차가 나왔어요. 3억 원짜리? 네, 3억짜리 되게 비싼 고급 자동차가 나왔는데 네. 그게 이제 태양광 열만 가지고 하루에 35km를 주행할 수 있는 자동차가 나왔습니다. 하루 35km. 하루 35km면은 그렇게 긴 거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출퇴근 정도는 이제 거의 공짜로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나왔는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 전기차를 구성하는 비용 중에서 거의 30~40%가 이제 배터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태양광으로 인해서 전기를 절반 정도를 아낄 수가 있다라고 하면 배터리 설치량을 뭐 70% 정도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배터리 가격이 조금 드니까 전기차 자체도 싸지고 그다음 유지하는 비용도 싸지겠죠. 그래서 예. 이제 좀 2차 전지의 수요를 태양광 업체들이 조금 더 뺏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계산기는 좀 두드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차 한 대 3억 주고 사가지고 기름값 얼마 줄일 수 있는지를. 그렇죠. 그게 이제 초기 모델이어서 그런 거고. 초기라서 그렇겠죠. 네, 제가 이제 계산한 기술력의 발전은 또 워낙 빠르니까.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일반적인 태양광 가격으로 치면 네. 한 50만 원 정도면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 50만 원짜리 네. 태양광 패널을 가지고 이제 예. 설치하는 비용이 좀 많이 예. 들겠죠. 예. 네, 그런 것들이 좀 정형화가 되면 나중에는 충분히 좀 돈이 더 많이 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신재생에서는 태양광 쪽을 가장 좋게 보고 계시고, 지금 종목 안에서는 제가 브리핑 해드린 것처럼 OCI나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이 한 달 동안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여기서 어떤 종목을 가장 주목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기업별 투자 포인트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그럼 뭐 일단 한국에서는 가장 큰 업체, 그러니까 이제 하나솔루션이 있겠고요. 오늘 이 장에서도 지금 4% 네. 가까이 오르네요. 대단합니다. 어제 네. 오늘 굉장히 강하죠. 어제 오늘 아주 강해요. 네. 요즘 수요가 진짜 좋은 제품이 없다 보니까 태양광 쪽으로 좀 몰리고 있는 거, 전기 네. 쪽으로. 네. 그래서 일단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이랑 미국에서 둘 다 1등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1등. 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이 이제 다 회복이 됐는데 미국만 회복이 좀 늦었거든요. 네. 미국이 한 6월부터 회복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분기, 2분기 대비해서 3, 4분기가 훨씬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턴어라운드 측면에서는 하나솔루션을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실적이 제일 좋은 회사는 현대에너지솔루션이에요. 현대에너지솔루션. 네, 네. 네. HD 현대 계열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제가 아까 안 좋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작년이랑 올해 상반기에. 그래서 미국 향을 엄청 줄이고 전부 다 유럽에다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좋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좋고 앞으로 계속 좋을 건 이제 현대에너지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솔루션은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많이 좋아질 수 있는 회사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아시아장도 같이 다 충격받고 다 빠지고 뭐 낙폭이 좀처럼 안 주는 가운데도 상당히 인상적인 주가 흐름입니다. 그래요. 어떻게 백신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못 가요? 오히려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앞서 진짜 제가 세런 뉴스입니다. 네, 캐몬이 장중에 오늘 15% 넘게 올랐다가 지금은 한 9%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캠온이고요. 현재 주가를 보시면 8.75% 상승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말이 생각납니다. TV에 나오고 신문에 나온 거 보고 뭐 주식을 하든 뭘 하든 그랬다면 진짜 전 인류가 다 알고 있다는 그 말이 네. 생각이 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하나투자증권 전우재 연구원 정유 그리고 정유와 또 태양광 쪽 한번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